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제4장 실업급여에서 제2절 구직급여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조문이 40조부터 63조까지인데 중간에 두 번 끊어서 세 덩어리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고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이동 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굉장히 많이 바뀐 조문이네요. 1호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제2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2장 및 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이용 근로자, 이용 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의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우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제6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분류로 하였을 것. 제2항 기준일은 이직일 전 18개월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019년 개정분이에요. 제1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의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이후 다음 강요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전 24개월 나 이직 당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감옥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그 이후에 40조가 또 개정이 되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 이후라서 지금 조문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1항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모두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5호와 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제2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2장 및 제5항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로서 이직 당시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전 14일간 계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의 이동 근로자를 근로했을 것. 제2항 기존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의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한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2호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의 감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40조가 매우 기네요. 간신히 보았습니다. 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사망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고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넣지 아니한다. 41조가 바뀌었는데 시행일이 시험일이라서 다시 지금 조문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상황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고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넣지 아니한다.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 안정기간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시점과 제43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전 등 소정 근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일일 소정 근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하 이직 확인서라고 한 다음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19년 신설 제43조 수급 자격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간의 장애에 대해
제40조이랑 1호부터 3호까지 제5급 요건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사실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020년 1호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호 마지막 이직 이전에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사 2019년 제5항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하 수급자격자를 한다. 이 제48조 및 제54조 1항에 따라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2020년 개정 43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 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제5호 및 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호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호 마지막 이직이 전에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하 수급자격자라고 한다. 이 제48조 및 54조 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43조 굉장히 기네요. 다음에 주머니 뒤에 계속 있는데요.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 출석하여 재취업에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 기간의 장,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에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0년 또 개정됐습니다. 1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 자격자. 2호 천재지변, 대량 실업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 자격자.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 자격자. 3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자가 다음 각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 안정 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 안정 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계속하여 7일 미만의 경우. 제2호 직업 안정 기간에 직업 소개에 따른 구일자와 면접 등의 직업 안정 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3호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4항 직업안정기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 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 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 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간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44조가 굉장히 긴데요. 44조 한 번 더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간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 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에 신고한 날부터 교감하기 시작하여 제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지정한 날 이하 실업인정일을 한 다음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간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음 각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1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은 수급 자격자. 2호 천재지변, 대량 실업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 자격자.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 자격자.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호 직업안정기간에 직업소개에 따른 구직자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호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4항 직업안정기간의 장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 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 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 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간의 장 조치에 따라야 한다. (45조) 보겠습니다.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임금일액이란 표현이 중요한데요. 제1항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의 이하 기초일이라 한다. 제43조 1항에 따른 수급자격인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후 최종 1개월의 제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순이라는 금액을 기초일이기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이기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이런 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 제3항 제1항과 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내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할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 기초일액이라 한다. 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015년에 개정된 부분이네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의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5조 빨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45조 금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1항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제43조 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이런 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과 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할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 기초일액이라 한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항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지금 45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보험법에서 제2절 구직급여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네요. 예.